목포역 근처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스쳐가는 오후 3시. 양복래 여사는 그 흐름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흰 머리는 곱게 묶였고 회색 체크 코트는 오래되었지만 단정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다. 복래는 양손으로 검은 가죽 지갑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50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의 통장이 들어 있었다. 오늘은 정기예금 만기일. 하지만 그녀는 그 이유조차 잠시 잊고 있었다. 은행 입구에 도착한 복래는 유리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섰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느껴졌고 줄지은 고객들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복래는 번호표 기계를 멀뚱히 바라보다가 아무 버튼도 누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다가왔다. 할머님, 여기 줄 서셔야 해요. 번호표 뽑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복래는 듣지 못했다. 그녀의 왼쪽 귀는 예전에 일을 하다 다쳤고 오른쪽도 서서히 들리지 않기 시작한 지 오래였다. 직원의 말에 아무 반응이 없자 그는 짜증을 내며 다시 소리쳤다. 할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제야 복래는 고개를 들어 직원의 입모양을 보았다.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의미는 읽지 못했다. 복래는 지갑을 꺼내 창구로 다가갔다. 표정은 간절했지만 그녀의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손에 쥔 낡은 통장을 조심스레 창구 위에 올려두었을 뿐이었다. 직원은 그 손길을 피하듯 통장을 밀어놓고는 경비원을 호출했다. 이분 계속 말을 안 하시고 창구로 오세요. 뭔가 이상해요. 무슨 민원인지도 모르겠고. 경비원은 복래에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여긴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기다리세요. 복래는 손짓으로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그 손끝조차 떨리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두 팔을 붙들린 채 은행 로비 밖으로 밀려났다. 몸이 휘청이며 인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복래는 유리문 너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밝은 표정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무릎 위에 놓인 통장을 천천히 들여다본 복래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들리진 않지만 분명히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말 대신 사람을 믿었는데 너희는 내 마음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구나. 그녀의 눈가엔 조용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다음 날 복래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그곳을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이야기를 말이 아닌 문서로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흐릿한 안개가 목포항을 감싸고 있었다. 양복래 여사는 작은 메모장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연필로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써내려가고 있었다. 어제 은행에서 있었던 일, 경비원이 손을 잡음, 통장 거부, 말 안 된다고 내침, 진동벨처럼 울리는 기억의 조각들을 조용히 종이에 새기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양 여사님, 이준석 변호사입니다. 연락 주셔서 바로 왔습니다. 복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을 건넸다. 준석은 그 메모장을 유심히 읽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복래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어제 그 지점 양 여사님의 주거래 은행 맞으시죠? 복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금도 공과금 자동이체도 심지어 손녀 유학자금까지 그 은행을 통해 관리되어 왔었다. 그녀는 이어지는 설명 없이 작은 통장을 가방에서 꺼내 보여주었다. 통장에는 1982년 최초 개설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아래론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연체되지 않은 입출금 기록들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이준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이번 일은 명백한 응대 과실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가서 지점장에게 정식 항의하고 그 자리에서 전 계좌 해지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공식 사과도 요청하겠습니다. 복래는 종이 위에 한 글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예. 그리고 그 아래 작게 한 줄을 더 적었다. 귀를 닫은 건 나보다 그들이었습니다. 준석은 그 글귀를 읽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두 사람은 어제의 은행 앞에 도착했다. 복래는 오늘도 똑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눈빛이 분명했다. 은행 자동문이 열리고 내부에 들어섰을 때 직원 몇 명이 어제의 일을 기억한 듯 숨을 삼켰다. 이준석은 카운터로 곧장 향했다. 지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분은 양복래 고객님입니다. 창구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넥타이를 고쳐 맨 지점장이 헐레벌떡 나타났다. 양 여사님, 어제 그 상황은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복래는 말없이 통장을 꺼내 지점장 앞에 내밀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위를 짚었다. 50년 예금. 50년. 지점장은 당황한 얼굴로 준석을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분은 이 지점의 최장기 예금주입니다. 어제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오늘부로 이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종료할 것이며 공식 사과와 함께 서면 해지를 요청드립니다. 지점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는 고개를 숙였다. 복래는 여전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어제의 외면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은행 안을 뒤흔들고 있었다. 은행 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다. 양복래 여사는 말없이 통장을 내밀었고 지점장은 허리를 굽힌 채 사과의 말을 삼켰다. 창구 직원들 몇몇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모니터만 응시했다. 어제 창구 앞에서 그녀를 밀어낸 그 경비원조차 자리를 피한 채 한쪽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지점장은 은행 시스템을 열어 양복래 여사의 계좌를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그는 곧 알게 되었다. 이 고객은 단순한 장기 예금주가 아니었다. 양복래 여사의 통장은 목포 본점 최초 개설 번호였고 연체 이력 없음, 평균 예치금 유지율 최상, 심지어 공공기관 자동납부 모범 고객이었다. 지점장은 서류를 넘기다 손을 멈췄다. 한 페이지엔 은행 우수 고객 감사패 수령 1997년이라는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 이 은행이 새로 지점을 열었을 때 테이프 커팅식에도 초대받은 인물이었고 당시 직원 교육 영상에도 그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름 앞에
어떤 존중도 남아있지 않았다. 본점에서는 이미 해당 지점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엔 청각장애 노인을 쫓아낸 은행이라는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양봉래 여사의 손녀가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 지점 바깥 의자에 홀로 앉은 봉래 여사의 뒷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다. 저분을 몰라보다니. 우리 엄마도 이런 대접받을까봐 무섭네요. 은행은 고객을 관리한 게 아니라 이름만 지운 거예요. 본점 홍보실에선 위기 대응 TF가 꾸려졌고, 내부 메신저에는 양봉래 고객 응대 건이라는 말이 실시간으로 오갔다. 누군가는 말했다. 우리 지점 전체 교육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합니다. 지점장 허상우는 직원 회의실에 모두를 불러 모았다. 창구 직원, 경비원, 행정사무 담당까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쫓아낸 분은요, 50년 넘게 이 은행을 지켜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외면한 겁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 어제 봉래 여사에게 냉대를 건넸던 젊은 직원 박소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지점장님, 제가 그분께 말 걸었을 때 그분은 계속 통장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알아봤어요. 그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소연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떨궜다. 지점장은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은행 안에선 이름을 먼저 봅니다. 잔고가 아닌, 계좌번호가 아닌 사람의 이름을 말입니다. 그 순간 양봉래 여사는 조용히 서류철을 들고 일어섰다. 변호사 이준석과 함께 지점 밖으로 향하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유리문 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어제와는 다른 얼굴들이 있었다. 조금은 숙연하고 조금은 죄송해하는 얼굴들. 하지만 아직은 그녀가 그들을 용서할 표정은 아니었다. 밖에선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있었다. 봉래 여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침묵은 사람들의 귀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울리고 있었다. 목포시청 게시판 한켠 작고 흐릿한 사진 한 장이 게시되어 있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은행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설명이 달려 있었다. 50년을 맡긴 이름을 하루 만에 밀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양봉래 여사의 이름은 지역 뉴스에서 빠지지 않았다. 목포 지역 라디오 아침 프로그램에선 진짜 VIP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패널 토론이 열렸고, SNS에선 봉래 할머니 사건을 두고 수많은 댓글이 오갔다. 누구는 분노했고, 누구는 울었으며, 누구는 조용히 자신의 부모를 떠올렸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인근 중소은행들이었다. 봉래 여사의 예금 이체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각 은행은 고령자 전용 창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창구 직원이 수어 기본 인사 교육을 받겠다고 선언한 은행도 있었다. 심지어 서울 본점에서 직접 봉래 여사를 찾아뵙고 싶다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봉래 여사는 그 누구의 제안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없이 조용히 가방 속 메모장에 짧은 문장을 쓸 뿐이었다.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도시에 나는 내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변호사인 이준석은 그녀를 대신해 언론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봉래 여사는 관심을 원하지 않았고 누구를 고발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녀는 50년간 지켜온 신뢰가 무반응이라는 한순간으로 무너진 사실을 잊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자 다른 목소리들도 하나둘 나타났다. 나도 그 은행에서 할머니처럼 겪었어요. 청각장애인인데 마스크 쓴 직원들 입모양을 볼 수 없어 늘 불편했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복례 여사를 통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지방 일간지 칼럼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도시는 너무 오랫동안 고객을 번호로 불러왔다. 그 번호들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 이름, 인생을 지워왔는지도 모른다. 복례 여사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작은 상가 1층에 있던 오래된 꽃가게를 직접 정리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 이 꽃집 문 닫으세요?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지에 짧게 적었다. 쉼터로 바꿔요. 말 못하는 사람도 앉아 쉴 수 있게. 이곳은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응대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었다. 테이블 몇 개와 물 한 잔을 놓을 수 있는 주전자,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안내문이 걸릴 것이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귀를 닫은 게 아니라 마음을 여는 중입니다. 복례는 작업 중 옛 통장을 바라보다 잠시 멈칫했다. 그 통장 위에는 손녀가 붙여준 작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읽은 복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내 그 속에 넣어두었던 통장을 조용히 꺼냈다. 흘러간 시간, 지워진 이름들, 그리고 아직 남은 존엄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복례 여사의 눈길은 천천히 창밖으로 향했다. 목포의 오후 햇살이 골목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마음 깊이 되뇌었다. 이 도시는 아직 귀를 열 수 있는 시간 안에 있다. 해당 은행의 지점장은 결국 본사 감사를 받았다. 장기 고객 응대 프로토콜 미비, 약자 응대 편차, 지역 이미지 훼손. 보고서에 적힌 항목 하나하나가 모두 지점의 실책이었다. 양복래 여사는 어느 아침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해당 은행 본점 대면실에 도착했다. 대기실에서 마주친 임원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복례는 익숙한 듯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본부장은 급히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양 여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복례는 작은 가죽 지갑에서 통장 2권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통장의 마지막 장을 펼쳐 보였다. 이자까지 꼼꼼히 찍힌 거래 내역은 1982년부터 2025년까지 금액보다 오래된 시간들이 더 무거웠다. 변호사 이준석이 대신 입을 열었다. 이 계좌들을 오늘부로 모두 해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 여사님의 요청에 따라 해당 예금 전액은 지정된 복지재단과 청각장애인 권익기관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순간 본부장의 손이 살짝 떨렸다. 양복래의 이름은 이 은행 1세대 예금주이자 상징이었다. 그녀가 떠난다는 건 수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잃는 일이었다. 양 여사는 손에 쥔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넸다. 그 위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은행은 돈을 지키는 곳이지만 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양 여사님, 너무 늦게 들었습니다. 복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간 후였다. 계좌 해지 절차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총 3개의 정기예금, 하나의 장기펀드, 그리고 자동이체로 묶인 자녀 결혼자금 적금까지. 서류를 정리하며 직원들은 복례 거래 기간을 확인하고 눈을 떴다. 여사님이 이 은행보다 오래 계셨네요. 오후 5시 복례는 모든 서류에 도장을 꾹 눌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을 찢지 않고 천천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건 숫자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은행을 나오자 골목 어귀엔 익숙한 상인들이 보였다. 과일가게 사장, 세탁소 주인, 그리고 작은 문방구 아주머니. 그들은 은은한 미소로 복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이제 정말 다 정리하셨어요? 복례는 잠시 멈춰서서 손가락으로 예를 그렸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가리킨 뒤 다시 한번 그렸다. 여긴 아직 남았어요. 그녀가 떠난 그 길에는 더 이상 계좌는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엔 조용한 진심이 오래도록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 달 뒤 목포 유달산 기슭에 자리한 오래된 공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꽃을 들었고 누군가는 수어 통역이 적힌 피켓을 준비했다. 오늘은 복례 나눔 쉼터에 개소식이 있는 날이었다. 정갈한 현판 앞에 놓인 꽃다발 위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공간은 양복래 여사가 전액을 기부한 자금으로 마련된 청각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쉼터였다. 낡은 마을회관을 개조해 만든 이 건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시설보다 따뜻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다. 쉼터 내부엔 수어, 그림이 벽마다 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한쪽에는 무언의 편지함이라 불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누구든 말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었다. 편지함 앞엔 복례 여사가 적은 첫 번째 메모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말보다 오래 남는 건 마음입니다. 복례 여사는 그날도 회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참석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복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가리킨 곳은 쉼터 안에 놓인 긴 의자 하나. 그 자리는 예전 은행 앞 그녀가 앉아 있었던 그 나무 벤치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었다. 그걸 알아본 동네 아이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여기가 그때 앉아 계셨던 데예요?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손가락으로 응을 그렸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수어를 가르쳐 주듯 말했다.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 아들도 이곳에서 친구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복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예전 은행 창구에 늘 놓여있던 그 미니 사탕.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비록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 복례 나눔 쉼터는 조용히 동네의 중심이 되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차를 나누고 장애를 가진 주민들도 거부감 없이 드나들었으며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수어를 배워갔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역 방송국에서는
복례 여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메모지에 단 한 줄만 적어 보냈다. 내 이름보다 여기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더 소중합니다. 이름 없는 나눔이 만들어낸 이 공간은 목포라는 도시 안에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시작된 손길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목포에 봄이 찾아왔다. 유달산 등줄기에 분홍빛 진달래가 피고 바닷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는 속도만큼 양복래 여사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만든 쉼터의 이름도 잊을 때가 있었다. 의자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한참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났다. 그러다 한 아이가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복례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복례는 말을 하지 못했고 이제는 글씨조차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쉼터의 자원봉사자들은 그녀가 앉은 벤치 근처에 따뜻한 담요를 놓았고 주기적으로 찾아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어느 날 오후 복례는 갑자기 길을 나섰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회색 코트를 걸치고 가방엔 오래된 메모장 하나만 넣은 채였다. 그녀는 느린 걸음으로 오래된 길을 따라 걸었다. 거기엔 그녀가 잊고 싶지 않았던 장소가 있었다. 바로 처음 냉대를 받았던 은행 지점. 이미 간판은 바뀌었고 그 자리는 이제 카페로 변해 있었다. 복례는 멈춰서서 카페 너머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곳에 앉아 울던 날은 잊었지만 그날의 차가운 느낌은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카페에서 한 젊은 여성이 뛰어나왔다. 양복래 여사님 혹시 맞으시죠? 그녀는 놀란 눈으로 복례 앞에 섰다. 그녀는 바로 그날 복례를 외면했던 은행 직원 박소현이었다.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고 복례 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다. 저 그날 이후 계속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꾸고 싶어서. 복례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 흔들리는 손으로 짧은 글을 적었다. 말보다 늦게 오는 사과는 마음을 지우진 않지만 닿을 수는 있어요. 소연은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복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루듯이. 그날 저녁 복례는 쉼터로 돌아왔다. 자신이 만든 긴 벤치에 앉아 봄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름도 계좌도 싸움도.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기억하게 만든 증인으로. 그리고 마침내 계절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었다.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이 도시의 언어가 되었어요. 그의 겨울, 눈은 유난히 늦게 내렸다. 목포항을 흩날리던 눈발은 쉼터 유리창을 조용히 적셨고 복례 여사는 그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방 속 메모장에 마지막 말을 남겨두고 있었다. 흐릿한 글씨, 굽은 손끝으로 써내려간 문장. 나는 말을 잃었지만 존엄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가 잊어도 나는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
복례 여사는 더 이상 쉼터에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눈치를 채지 못했다. 빈 벤치 위에 놓인 회색 담요와 접혀 있는 메모장 한 권이 조용히 그녀의 부재를 말해주고 있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쉼터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말했다. 할머니께서 조용히 떠나셨대요. 집안엔 아무 흔적도 없었지만 탁자 위에 남겨진 메모지 한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있던 자리는 이제 당신들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들은 봉사자들이 하나 둘 복례 여사의 벤치에 앉아 손끝으로 담요를 만지고 조용히 수어로 고맙습니다를 남겼다. 복례의 마지막은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뉴스에도 SNS에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 자리를 찾아왔다. 쉼터 한쪽 벽에는 복례 여사의 메모들을 모은 작은 전시장이 생겼다. 그녀가 쓴 가장 오래된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의 이름은 숫자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엔 누군가가 복례 여사를 위해 남긴 짧은 문장 하나. 그분은 말이 없었지만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가셨어요. 어느 봄날 쉼터를 찾은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있었던 사람이에요? 봉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그래, 여기에 아주 조용한 영웅이 있었단다. 말보다 마음으로 사람을 안아주던 분이었어. 복례 여사의 이름은 그날부터 쉼터 공식 명칭에 새겨졌다. 양복례 무언쉼터. 말없이 세상을 위로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 이름은 잊힐지언정 마음은 오래 남는다는 걸 사람들은 양복례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숫자를 해지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해지하지 않았다. 계좌는 사라졌지만 그곳에 담긴 시간과 존엄은 도시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리고 이제 목포의 어느 봄날 길목엔 이 문장이 사람들을 맞이한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긴 당신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마음 따뜻한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